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숨을 참고 있는 힘껏 버텨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는 분명히 묵직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십니다. 그런데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변비는 그냥 참고 넘어가도 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변비는 젊었을 때와 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야채를 먹고 물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변비를 그대로 두면 몸속에서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안에 쌓인 것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거리게 됩니다. 방금 넣어둔 물건을 찾아 헤매고 방금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변비를 오래 방치한 분들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뇌도 조용히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집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들기름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 이것 하나가 왜 오랜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혼자 걸어 들어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분이 팔을 잡아드리고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앉으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신 건 함께 오신 가족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년째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세요. 요즘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더 답답해서 요즘은 그냥 조금만 먹어요. 처음 증상이 시작된 건 60대 초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였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일상을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흘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닷새에 한 번이 됐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배는 항상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복부에 뭔가 묵직하게 눌려 있는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식욕이 줄었습니다. 밥 생각이 나질 않고 드셔도 체한 것처럼 불편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셨는데 어느 날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혹시 밖에서 신호가 오면 어떡하나,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 그런 걱정이 늘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면도 달라졌습니다. 자다가 배 때문에 깨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요즘 들어 자꾸 깜빡거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스 잠그는 것을 잊거나 가족한테 들은 말을 바로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변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따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변비약은 드려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사드셨는데 처음 몇 번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지고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장도 해보셨고 야채도 늘려보셨고 물도 하루 2병씩 마셔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지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60세 이후의 변비는 원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생기고 젊을 때 효과 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몸 안에 있습니다. 60세를 넘으면서 우리 몸에서는 동시에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왜 들기름이 도움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장 내벽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장 내벽에는 항상 촉촉한 점액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점액이 있어야 음식물과 변이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점액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잘 닦여 있던 도로가 갑자기 거칠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바뀌는 겁니다. 변이 이 거친 면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힘을 줄수록 더 단단하게 눌려서 꼼짝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파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 근육이 줄듯이 장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밀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내용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사이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유익균들은 장 운동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장 내벽을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활동이 줄고 다양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이 유익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장 환경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에서 야채를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건조해진 장 안에서 식이섬유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변이 오히려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딱딱해진 덩어리가 거친 장 내벽에 달라붙으면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마신 물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대장까지 내려오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장의 흡수 능력이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장에 도달하는 수분은 더욱 줄어듭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붙어있는 변이 자연스럽게 쭉 내려올 수 있도록 장 내벽 자체를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들기름이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드시면 가장 먼저 쓸개가 반응합니다. 기름이 십이지장에 도달하는 순간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담즙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 내벽을 자극해서 수분이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말라있던 장이 다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기름 자체가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 내벽 전체에 얇고 균일한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이 기름막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장 내벽에 달라붙어 있던 변이 이 기름막 위를 타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장내벽 세포를 보호하며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변의 굳기가 부드러워졌다는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들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묽고 가볍기 때문에 장 내벽 전체에 얇고 고르게 퍼집니다. 국소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전체를 코팅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나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변비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한 알로도 되던 것이 이제는 두 알을 먹어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됐다면 이것은 장이 자극에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강한 자극의 변비약을 사용하면 장은 점점 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악순환이 깊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지는 느낌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가득 차 있는 장에 음식이 더 들어오면서 압박이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식사량을 스스로 줄이게 되면 장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이 줄어들고 장 운동이 더 약해집니다. 먹지 않아서 더 안 나오는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처럼 머리가 자꾸 무겁고 깜빡거리는 일이 잦아졌다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장 안에 오래 머문 내용물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이나 두중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배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거나 심한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졌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신 후에 다른 방법들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들기름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담석이 있거나 쓸개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기름이 들어오면 쓸개에서 담즙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담석이 담도를 막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기름 섭취가 췌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들기름에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 특히 들깨와 관련된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시고 드세요. 이처럼 들기름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과 함께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냉장고에서 들기름을 꺼내세요. 작은 숟가락, 흔히 티스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가득 채웁니다. 약 5ml 정도입니다. 이 양이 중요합니다. 더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드시면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칼로리 부담도 커집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천천히 드세요. 물에 타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면 장 내벽에 고르게 퍼지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입안이 불편하시다면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헹궈 주셔도 됩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기름이 위에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내벽을 코팅합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를 비워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변비가 오래되신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뚜껑을 여신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맑은 황금빛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 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탁하고 코에코에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화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세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구입하실 때는 100% 순수 들기름인지 확인하시고 저온 압착 또는 냉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용량으로 구입해서 자주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제 들기름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 후 짧은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누우시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바깥을 가볍게 산책하시면 장 운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들기름을 드시고 30분이 지난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면 장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장을 깨우는 데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배 마사지입니다. 자리에 누우셔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세요.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5분 정도 가볍게 쓸어내리듯 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 자극하고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드신 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발효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설탕이 적은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장에 유익한 균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으로 장 내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을 보충해 주시면 함께 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신호가 와도 참지 마세요. 외출 중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장은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변이를 느끼셨을 때 가능한 한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시 그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몇 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야채물, 약국 변비약, 관장. 열심히 하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들기름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안 되던 게 이걸로 되겠어요? 그 의심이 당연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첫날에 됐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첫날이라고요.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먹고 오후에 신호가 왔는데 힘도 안 줬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시원한 느낌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단순히 불편함이 해결된 기쁨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년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빈손으로 나와야 했던 그 허탈함,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기운도 생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고, 오랜만에 가까운 친구분들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깜빡거리는 일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변비는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벽이 건조해지고 장 근육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생깁니다. 핵심은 밀어내려 하지 말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 이것이 쓸개에서 담즙 분비를 자극하고 장 내벽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변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정확한 양은 티스푼 하나, 약 5ml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세요. 담석, 췌장염,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에 피가 섞이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들기름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불편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그건 몸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조금 더 관심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해 주시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건강하고 면역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뇌가 건강해야 일상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의 들기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또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